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각종 재료가 쏟아지며 등락을 반복한 끝에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06%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기업 실적 호전 기대감 등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닥스 지수는 1.04% 올랐습니다. 정부가 퇴직연금 상품에 별도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구분 없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9%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4.5%로 유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예감 3부 최현정입니다. 밤사이 마감했던 뉴욕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을 해보고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오늘은 굿모닝 대박예감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분이죠. 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투자증권 강남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어제장 정리부터 시작을 해보죠.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폭을 키우면서 코스피 지수가 2100선을 회복을 했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 중에 유가증권 시장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 상위 5위까지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629명,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14억, 포스코가 257억 규모의 신한지주와 현대차가 각각 222억 규모와 148억 규모로 매수를 좀 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라면 제일모직, 삼성중공업과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대우조선해양이 상위 랭크가 됐는데요. 전반적인 측면을 본다면 오후 측면에서 시장에서 기관의 매도가 좀 축소가 되는 측면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강화되지 않다는 측면, 그리고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약화되는 측면을 통해서 지수가 급반등을 좀 연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반적인 상향의 코스피 순매수 상위들을 살펴본다면 IT 부분과 함께 자동차주가 또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15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매수 진입을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4조 6천억 규모 대비했을 때 그 규모에서 전기전자의 매기로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또한 자동차가 그동안의 주도 업체로 업종으로 들어왔던 측면에 계속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오늘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 포인트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고가를 냈던 현대차 3인방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또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어제 5% 넘게 급등을 했었죠.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개인 매수로 거의 나흘 만에 반등을 했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대거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금액 기준으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상위 순매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에서는 GS홈쇼핑, SFA, 심텍, 크루셜텍, 네오이즈 게임즈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OCI 머티리얼즈, 멜파스, 파라다이스, 이오테크닉스, 시젠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테마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가 4대강 지류, 그리고 지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는 소식에 이화공영, 울트라건설, 홈센타와 같은 4대강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정부 보조금 지원 소식에 AD모터스, GM-D&T과 같은 전기차도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자, 이제는 글로벌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죠. 김도영 대표님. 네. 일단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좀 긍정적인 힘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좀 빨리 목소리 좀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죠. 우리나라 시초 출발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을 한번 본다라면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서 상승 마감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 속에 나타날 것들이 금융주에 대해서 제재 조치가 좀 취해지면서 금융주의 약세가 그 상승 부분을 모두 다 반납하는 측면이었다는 거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역시나 실적 기대감과 함께 실적 시즌에 어닝 시즌에 돌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 부분에 대해서 강한 기조를 좀 유지했다는 측면인데요. 역시나 미국과 유럽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전반적인 일본 지진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좀 더 실적 개선과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긍정의 힘이 좀 도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위험 자산과 함께 안전 자산 모두가 좀 급등을 좀 연출을 했는데요. 자, 위험 자산 중에서도 우리가 좀 위험성을 대두하고 있는 유가 부분에 또다시 한번 급등을 연출했습니다. 이 측면이라면 일단은 150달러까지는 열어두고 봐도 된다라는 건 지배적인 시장의 역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라면 인플레이션 그리고 물가 압박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 가격에 대한 강한 인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급등 부분은 아직까지는 달러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양쪽의 포지션들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네 번째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중국 부분이 여러분들이 여기가 진짜 진바닥이냐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계속 요번 최근 들어서 본다라면 진짜 바닥 인식 속에서 하방 경직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닥 부분을 턴어라운드 시점으로 했을 때 2,900에서 3,000포인트 사이를 저점으로 잡고 추가 경제 성장을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기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중국을 따라갈 수 있는 형국도 발생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일본 지진 여파가 나오기 전에는 아예 쳐다도 사실을 많이 보지 않았던 지수이긴 한데요.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여파를 본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발생되고 있는 지진 여파겠죠. 자연재해 속에서의 롤러코스터 장세가 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래도 좀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거 보면 되기 때문에 일본 지진 여파가 해외의 다른 지수 쪽에 변화가 없다라면 굳이 그렇게 많이 집중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 증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어제 마감됐던 국내 증시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징적이었던 부분들까지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투자 심리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살짝 위축이 되는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측면과 필두를 했을 때 외국인의 매도가 좀 일관되면서 추가로 출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700억 규모까지의 확대가 됐던 시점에서 오후장을 들어와서 프로그램과 함께 그리고 선물, 파생시장을 이용한 옵션 만기를 대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좀 매도 강도가 축소되고 있다는 측면에 움직였습니다. 그와 필두를 했을 때 기관의 매도가 갑작스럽게 축소가 되면서 주도주로 들어왔던 자동차의 강한 매기가 급반정으로 연출하면서 상승을 마감하는 입장에 필두로 전기전자 쪽으로 해서 매기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매수 기조로 들어왔던 측면에 주도하고 있던 기존의 주도 업종 플러스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2분기 실적 바탕을 모멘텀으로 해서 가져왔었던 측면을 본다면 오늘 역시도 좀 상방 쪽으로 열어두는 측면도 고려해 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옵션 만기를 지나고 나면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파악해도 될 것 같은 어제의 급반등 연출이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는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이슈들 정리를 해주고 계신데요. 먼저 유럽 쪽부터 볼까요? 예. 저희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방금 언급을 하셨듯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유를 한번 살펴보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JP모간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투자 의견 상향 조정에 대한 영향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JP모간에 대한 실적에 관한 부분은 좀 이따 미국 증시에서 말씀드리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투자은행들의 그 투자 등급 상향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호재가 되면서 기술주와 그리고 건축자재 관련주를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먼저 프랑스의 통신 장비 업체인 알카텔 루슨트는 그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8%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마이크로칩 설계업체인 ARM 홀딩스는 전일 급락세에서 좀 벗어나면서 마찬가지 6.8% 정도 상승하면서 기술주가 먼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체 중에서도 폭스바겐 그리고 BMW, 다임러 같은 그 주요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PNP 파리바는 이날 시멘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그 전망을 내놓으면서 건축 자재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해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조금 그 건축 자재 관련주 시멘트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투자 의견들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멘트 관련된 건축 자재 업종 그리고 IT 업종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항상 그 IT 업종 같은 경우는 선진국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건설 경기가 그 호전이 될 때 마찬가지로 그에 관련된 기초 시멘트 업체들도 강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마찬가지로 선진국 산업이 회복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신흥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초 산업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 유럽 시장이 호재가 되면서 유럽 시장은 상승 마감했다고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JP모건 체이스의 실적 호전 소식이 전해졌었고 미국 연준이 베이지북 공개를 통해서 경기 회복 기조가 완만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미국 쪽도 자세히 봐주세요.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그 상승 출발했습니다. JP모건의 실적과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가 호전이 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JP모건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조금 은행주들이 도리어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미국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장막판에 또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면서 미국 경기가 회복 추세 진입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멘텀이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중요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JP모간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지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행주들의 그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좀 많이 지금 생겨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으면서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도 취약한 상황을 유지할 것이랍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은행주들에 대한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 요인으로 될 것이라는 얘기가 여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투자은행이라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대마진뿐만 아니라 계좌 수수료에 관한 부분, 수익 부분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미국의 그 은행들의 특징적인 부분은 상업적인 부분과 그리고 투자 부분이 3대7 정도 되면서 투자 수익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계좌 수수료 부분인데, 은행들의 각종 수수료 부과에 대한 부분이 제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가 생겨날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한 2008년 그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수수료에 대한 그 규제 그리고 수익성에 관한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실행이 되지 않겠나, 그런 전망이 좀 악재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지만 또 중요하게 지금 그 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항상 제가 금리 인상 시기가 되면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시장과 연관해서 지금은 금리 인상할 시기가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주택시장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거기에 관련된 미국 모기지 시장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기지 대출로 관련된 거기에 대한 예대 마진, 거기에 대한 수익성 부분이 축소가 되고, 거기에서 발생된 대손 충당금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은행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JP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 같은 은행들은 부실 여신이 조금 줄어들면서 대손 충당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대손 충당금으로 인해 가지고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 쪽에서도 조금 양호한 건전성을 보여주는 은행주들은 실적이 그래도 조금 예상치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실적이 나와주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건전성이 조금 좋지 않은, 마찬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손 충당금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는 은행주들은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15일날 발표되는 지금 이 얘기를 한번 조금 연결해서 말씀드려본다면, 15일날 발표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은행주들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서 시장이 조금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 좋지 않다면은 금요일에 열리는 미국장 같은 경우에 조금 하락 마감할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베이지북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미국 전 지역의 실물 경제 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연유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 노동시장이 민간 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고용시장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와 관련된 생산지표라든지 그리고 소비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조금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택시장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유가 상승 그리고 원가에 대한 부담이 작용을 하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베이지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수익성도 마찬가지고, 우리 미국 FOMC 회의에서 열릴 때 주택시장에 관한 부분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금리 결정을 할 때 주택시장에 관한 문제를 계속해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은 주택시장을 조금 뒤쪽으로 미루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이 조금은 그쪽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택시장이 호전이 된다면 언제든 미국 시장은 개선이 되고 마찬가지로 금리도 인상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13분, 개장을 한 47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보기 이전에 각
증권사들은 오늘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을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돌아왔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만기일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 접근을 통해 시장의 영향 가능성을 예측했는데요. 순차익 잔고는 만기일 부담 없는 수준까지 하락하며 중립적인 만기 상황으로 오히려 소폭의 매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가 1분기 예상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이익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으로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기라면서 메리츠화재, 대상, KP케미칼, 카프로, 파라다이스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양증권은 전일 코스피가 반등했지만 그래도 이중바닥 형태의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다면서 이에 따라 늘어난 하방 변동성에 대해 버릴 게 아니라 취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 전망을 수정 발표했죠. 국내 2011년 GDP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4.5% 유지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하나증권은 큰 변동이 없었던 외형 성장률 수준에 비해 성장의 내용 면에서는 기존의 전망과 상당한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면서 한은 수정 전망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변화는 내수 성장세의 약화와 수출 확대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의견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신한금융투자는 개화 늑대 시간이라고 정리를 하셨는데 풀어주셔야겠습니다. 예, 개화 늑대 시간 조금 생소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요건 일단 그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프랑스에서는 이제 하루 두 번 그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일출과 일몰 시간을 개화 늑대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루 만에 지수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추세 반전 우려를 극복했지만 외국인의 현물 시장 순매도가 이틀째 이어진 전일의 우리나라의 국내 시장에도 그 유사한 표현을 적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지수에 대한 외국인의 긍정적인 시각은 변함이 없다는 관점을 계속 유지하지만 단기적인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 점검할 요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환차익을 겨냥했던 그 일부 단기성 자금들이 차익 시장 욕구가 커질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주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IMF 총회 등 투기적 자본에 대한 주요 당국의 경계 심의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일 만기일인데요. 금일 만기일 및 정책 이벤트가 종료가 된다면 외국인들의 방향성도 보다 좀 더 정확해질 전망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 기존 핵심 종목군들에 대한 압축화를 최우선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와 함께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최근 들어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 옵션 만기일인데요. 프로그램 매물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이 출회될지 아니면 걷어들이는 모습을 보일지 저희가 자세한 분석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 업종의 상승세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6% 이상 급등하는 등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토요타가 생산 중단을 결정했죠.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자동차를 비롯한 기존 주도주들이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저희가 자세한 분석 함께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요. 김동훈 대표님, 네. 오늘 옵션 만기인데 어떤 전략을 내주실지 궁금합니다. 옵션 만기일인데 큰 변동이 없겠다라는 의견도 좀 전에 있었거든요. 네, 일단 그 부분을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전전일 대비를 본다면 하락 부분에 대해서 장악형에 대해서 어제 상승 부분에서 강한 양봉으로 좀 감싸 안았습니다. 그 측면에 따라서 프로그램 B차익에 대한
더 이상의 매도 물량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좀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 좀 있는데요. 그 측면을 본다면 일단 옵션 만기일 기준에 하나의 이벤트성이 발생되는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 시장에서의 투자자가 아니라면 유가증권 시장과 현물 시장의 투자자일 경우에는 너무 그 변동성이 되면서 일희일비는 하지 말자라는 걸 하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을 봐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저점 부분의 밴드를 본다면 대략 2060포인트까지의 하락 부분에 대해서 하방은 열어둬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 좀 분명히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고점상에서는 2150포인트까지는 대응 밴드를 열어둬야 될 시점입니다. 그 측면을 제가 일단은 화면상으로 일단 이따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콜옵션 시장에서의 대략 한 285콜 상품에 대한 행사 여부 타진과 함께 하방 쪽에서는 272.5풋 행사 여부가 타진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단 어제까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방 밴드는 2150 이상으로 열어둘 수가 있겠고 하방 밴드 속에는 2060까지 열어두는데요. 어제 종가상으로 보면 상방 쪽으로 열어두는 무게를 조금 더 둬도 되겠다. 그렇다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매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외국인의 투자 심리 자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그동안에 유지가 됐고 최근 이번 주 만기주에 들어와서 그리고 금통위에서 이런 말을 했죠. 단기적인 차익 자금들이 많고 단기 성향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제 4조 6천억 규모 중에 58% 이상이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외국계 자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만기만 지나고 났을 때 그 자금이 어떻게 유입이 되고 유출이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시장에서 보여주는 흐름을 살펴본다면 매수 기조 대비했을 때 매도 강도가 얼마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저께겠죠. 화요일 날 여러분들 사실 투자 심리상으로 위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포스럽다라고 느끼진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위험성, 드디어 조정인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제 반발로 강도가 약화되면서 강한 매기가 들어왔다는 거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지나고 내일쯤 우리가 한번 관점만 가지고 나서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자동차 부분, 제가 업종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조금 너무 오버슈팅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썼었는데요. 그 부분 일단은 실적이 발표되는 날까지는 무조건 홀딩을 해가야 되는 거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이익 실현을 분할 매도 부분과 분할 매수 전략을 좀 같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아차가 29일 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 대비인 전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증가 부분이 60% 이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으로 언급을 좀 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4월 말에서 5월 초로 아직 정확한 날짜는 잡히지 않았는데 그 근방에서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실적 발표까지는 일단 자동차와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가져가시는 것이 오히려 유효하겠다 말씀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옵션 만기에 단기 자금들이 만약에 유출이 되고 나서 재차적으로 내일은 좀 관망 모드 그리고 월요일 날 다음 주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외국인의 매수 기지가 유지가 된다면 선두 주자업체로 갈 수 있는 거지 기존의 주도주도 중요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차 화학은 어닝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 부분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려를 한번 기후를 생각해 본다면 전기전자와 금융섹터 중에 특히나 보험섹터 쪽으로 매수 기조가 강화되면서 시장을 급반등으로 연출했던 그 섹터들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실 것 같은데요. 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급반등을 연출하는 것이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 전기전자 그리고 금융섹터 중에서 은행과 보험 같은 경우에는 큰 소량, 대량은 아니지만 소량 규모로 꾸준히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각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기일인데 장중 변동성이 있더라도 파생 시작이 아니면 일일 일비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지수 밴드를 한 2060에서 2150까지 열어두셨는데요. 일단은 상승 쪽에 무게감을 조금 더 두셨습니다. 외국인들의 향방이 중요할 텐데 다음 주 초쯤에는 정확한 방향이 나오겠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의견 들어보죠. 네. 구체적인 업종 듣기 전에 시장 전망부터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오늘 시장에서는 좀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일 그 금융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방향을 결정을 지을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지금 금융주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조금 수익성 악화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상쇄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상향 포지션을 잡을지 아니면은 매도 포지션을 잡을지 그 부분이 아무래도 옵션 만기에도 영향이 갈 수가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옵션 시장 같은 게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어제 그리고 그제 같은 경우에
시장의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까지도 이어지는지 아니면은 시장이 좀 쉬어갈지가 아무래도 관건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금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외국인 쪽의 그 프로그램 쪽에서도 비차익 쪽에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차익 쪽에서 대량의 매수와 대량의 매도가 나와준다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시장 베이시스 관련해가지고 시장 베이시스가 조금 호전이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현물 그리고 선물 쪽에서 매수 우위를 좀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저는 조금의 소폭 5일선 부분까지의 큰 변동성이 없는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일 그리고 그 전날 같은 경우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 같은 경우 투기 세력들의 그 변동성 확대 부분을 노리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전일과 그 전날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쉬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조용한 만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은 선물 옵션에 대한 시간에서 좀 자세하게 들어보시고 제 예상은 그 정도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의 조정을 겁내지 마시고 매수 기회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특히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어제가 또 저점 매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그저께 제가 고점 신호 그리고 저점에 대한 신호 거래량을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쨌든 추세적으로 가기 위한 자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지금 구간에서는 어제 구간에서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전 고점에 2130포인트를 돌파하는 부분에서 매수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밴드도 2100포인트에서 2150포인트로 설정을 하시고 이렇게 1차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늘 하루 정도를 말씀드린다면 큰 변동성이 없을 가능성에 조금 6대4 정도 무게중심을 두고 싶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특히나 비차익 쪽, 그리고 외국인들의 현물, 그리고 선물 동향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시장 밴드를 봤을 땐 2100포인트에서 2150포인트 1차적으로 대응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용한 만길이 될 것이다. 지수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5일선이 위치해 있는 한 2110선 중반쯤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일단 향후의 방향은 위쪽이 확실하다. 예, 라는 말씀이시고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관심 종목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도영 대표님. 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사볼 만한 종목이 있군요.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일단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 동아일텍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LCD 장비업체 쪽에서 OLED 장비업 쪽으로 영업 턴 부분을 해서 신성장 먹거리로 동력을 좀 갖추었는데요. 이 측면을 본다면 동사 같은 경우는 증착 장비업체 쪽으로 선익 시스템에 대한 자회사 지분을 67% 보유함으로 인해서 삼성과 LG의 OLED 투자 확대에 대한 직접 수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회사 부분에 대한 모멘텀 영업이익이 증가된다는 측면, 그리고 LCD 검사 장비에서의 OLED 장비업체 쪽으로의 후공정 업체 쪽으로의 발돋움했다라는 것. 또한 최근 들어서 현금 확보가 250억 규모로 잡히면서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의 수주 모멘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이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낮다라는 측면, 그리고 그에 따른 자회사 부분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리스크만 감안한다면 오늘 대비했을 때, 그리고 최근에 3거래일 대비했을 때 가장 긍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11,000원에 대한 가격에 대한 지지선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확대를 해서 봤을 때 직전 부분에 대해서 고점에 돌파를 하지 못했던 두 번의 공방 이후에 추가 올라오고 나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뒤에 그 고점을 바닥 따지기식으로 바닥을 만들고 있다는 측면이겠죠. 그렇다면 11,000원에 대한 강한 가격 지지선이 최근 시장 대비해서 견고하게 들어왔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또한 거래량 부분이 신고점을 또다시 한번 고점 돌파했을 때 거래량이 수반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11,000원에 대한 가격 지지선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을 때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건 차익 매물도 그리고 매수 부분도 일단은 관망 부분에 들어왔다는 시점이지만 신고가 랠리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음으로 보시면 주봉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에서 일단 5주선과 10주선에 대한 이격 부분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측면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에는 한 번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한번 남겨둘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하루의 전략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매수가 부분은 일단 종가보다 조금 낮은 11,200원에 대한
대해서 매수 진입을 하시는 게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분봉상으로 우리가 본다면 어제 오후장에 대해서 11,200원 밴드까지 대략 내려왔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종가상에 올라왔던 시점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수반해서 그 측면으로 보자면 저가 부분에 대해서 11,200원 매수가 유효하겠다 말씀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직전 고점 부분이 12,000원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위인 등배 구간 시점에서 12,4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주봉 손절가를 말씀드리면 1,500원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심리선은 21선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도영 대표 오늘의 관심 종목 동아 엘텍이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매매하신 분들은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정태근 전문가 좀 전에 투자 전략 짜실 때 제가 업종 얘기를 좀 빼놨었군요. 먼저 업종부터 좀 여쭤보고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말씀드린 업종들이 있을 겁니다. IT, 철강, 건설주 쪽에서 그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산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중동 사태가 완화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철강주 같은 경우는 워낙 강세에 대한 수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저가 매수에 나서 보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 가져갈 수 있는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IT, 철강, 건설을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걸 아울러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금융주 같은 게 실적이 좀 좋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조금은 우리나라 금융주 같은 게 지주사 중에서도 특히나 지방은행 쪽으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은행 같은 경우 상당히 예대 마진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실적 부분이 탄탄하기 때문에 금융주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은행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 아울러 보험주도 이외에는 금리 인상에 관한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IT, 철강, 그리고 건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동차, 금융주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쪽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항공주 그리고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한 해운주도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가져볼 만한 관심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한 가지 종목을 선택해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전일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순매수를 보였던 거래소 쪽에서 동반 순매수를 보였던 종목들이 후성, 아시아나항공, 한국타이어, 대한항공, 그리고 기아차, LG디스플레이, 현대차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조금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유가에 관한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울러 한국타이어,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 같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마찬가지로 LG디스플레이가 올라와주고 있는데,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분기에는 실적 개선에 관한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자, 관심 종목 같은 게 먼저 남해화학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관심을 가진다면은 17,000원 부분까지는 가능하다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솔케미칼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추세를 현재 이어가고 있는데 21선에서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승 파동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울러 메디프론, 휴맥스, 동양기전, 휴맥스 같은 경우에도 전일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휴맥스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양기전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멜파스입니다. 멜파스 같은 경우에 정전 용량 방식의 터치 스크린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터치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최근에 조금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칩과 터치 스크린 부분에서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태블릿 PC 그리고 스마트폰 이후에 마찬가지로 테마가 형성이 될 때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서 그리고 차트의 기술적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파스의 차트를 현재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5만원 부근이 1차적으로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저항이 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이평선 대응을 한다고 볼 때 60일선은 계속해서 하단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일 같은 게 61선까지 급락이 있었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는 61선에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5만원까지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왔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매수가는
45,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에 참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마찬가지 요 추세대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42,500원에 대응을 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추세적으로 중기적으로 봤을 땐 한 65,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전고점이 있는 5만원의 1차 목표가를 설정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현재 한번 화면에 지금 수급이 매매 동향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기금과 그리고 투신 쪽에서 매수에 나서면서 기관 쪽 수급이 호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부분에서는 외국인 쪽보다는 기관 쪽의 수급, 특히나 기관 쪽에서는 투신과 그리고 기금 쪽의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군요. 오늘 마지막 한마디 들어볼 차례인데요. 김도영 대표, 오늘 김성난 대표님 대신해서 이 자리에 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장 시작하기 이전에 마음가짐 어떻게 가져야 하는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파생시장에서 변동성을 확대됐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그냥 슬기롭게 한번 변동성을 즐겨보자. 내가 놀이동산에 갔을 때 롤러코스터를 타서 한번 즐겨보자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측면에서 만약에 지수가 좀 하락 쪽에 하방 쪽이 강해질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분할 매수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상승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는 분할 매수 전략이 오히려 오늘 저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분명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변동성을 즐기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지금 시각이 8시 34분입니다. 개장을 한 26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예상 지수를 보니까 코스피는 한 2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실 건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기회가 올 때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지금 현재 제가 이틀 전에 고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은 고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은 고점이 아니란 것을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적어도 고점은 절대 아닙니다. 대세 상승으로 가기 위한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잡으셔가지고 조금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제가 볼 때 내년까지 상승이 좀 중간에 조정은 있겠지만 상승세는 이어지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기가 대세 상승으로 가기 위한 초입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잘 잡으셔가지고 계좌에서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전일 제가 저가 매수 나서보라 가지고 기회를 놓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잃어버리십시오. 지나간 것은 빨리 잃어버리는 것이 좋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항상 운동선수들이 항상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나간 나쁜 습관을 기억하기 때문에 슬럼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빨리 바이오리듬이라든지 페이스를 올리려면 그런 습관을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매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기억들은, 나쁜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것은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는 떠나간 버스는 다시 오지 않는다였는데 오늘은 기회를 반드시 잡아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두영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에서는 센플러스 전문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plus.cntv.co.kr 홈페이지 들어와서 참고하시거나 전화 1577-745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굿모닝 대박의 감 3부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